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산소의 이동으로 이제 산화, 환원을 이제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루이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이 산화랑 환원을요,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루이스에 의하면요,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잃는 것을 우리가 산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 환원은 반대말이겠죠?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얻는 것을 우리가 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산소를 얻는 것과 전자를 잃는 것은 도대체 왜 같은 산화였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일단 이 산소라고 하는 놈 있죠? 이 놈의 특징을 조금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산소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 이상한 단어가 나와 있죠. 저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얘는요, 공유 결합을 할 때 그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전자를 당기는 그 힘의 크기를요, 비교해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값을 매겼거든요. 산소가 참고로 모든 원소 중에서 두 번째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예요. 1장은요, 걔가 플루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기 음성도가 이렇게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수소랑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물이 된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 전자를 공유를 하고 있긴 한데, 자, 생각해봐. 지금 수소랑 산소 사이에서 이렇게 전자를 공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는 네 거, 하나는 내 거잖아. 그렇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정말 이 전자는요, 공유하고 있는 게 맞을까? 뭔 개소리세요. 공유하는 거 맞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에 동네 형이 있어. 걔 깡패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있어. 동네 형이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1,000원만 내놔. 나도 1,000원 내놓을 테니까 이거 우리 한번 공유해가지고 맛있는 거 좀 사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정말 그거는 공유하는 게 맞을까?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산소는요, 명목상 수소랑 공유를 하긴 하는데, 산소는요, 모든 원소 중에서도요, 저 전기음성도가 두 번째로 크다라고 했죠. 이거를요, 다 잡아당기는 거야. 그것이 공유하는 건 공유하는 건데, 거의 수소는요, 전자를 뺏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전자 뺏기면 뭐라고요? 산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지간한 놈들은요, 산소랑 결합을 하잖아. 산소가 전자 뜯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산소랑 결합한다라는 말은 산소한테 전자를 뺏긴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산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이러면 안 돼. 무지성으로 산소랑 결합한다라고 해서 전부 다 산화가 아닙니다. 자, 만약에 플루린이랑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OF2라고 하는 분자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은 플루린은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플루린도 산화가 되었을까요? 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산소랑 플루린 사이에서 전자 공유하고 있는데, 누가 더 세? 플루린이 더 세요. 그렇죠? 플루린이 전기음성도 1빠따야. 걔가 가장 짱이야. 플루린이. 그렇죠? 그래서 플루린이랑 산소랑 결합하잖아. 플루린이 전자 얻어가지고 환원이고요. 산소가 산화됩니다. 그렇죠? 이런 예외 조항들이 발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산소를 얻었는데도 환원.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죠? 심지어. 그래서 이제 산소로 설명을 하지 않냐? 아니, 꼭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에 한 90%의 화학 반응들이 있죠. 걔네들 보통 다 산소로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그걸로 산소로 설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놈들 있죠. 그 놈들을 전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를 잃는 것과 산소를 얻는 것은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로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산화환원 반응들을 떠나가지고요, 이제 전자로요, 모든 산화하는 반응들을요,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의가 확장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이상하게 설명 못했던 것들도요, 이제 산화환원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자, 구리를요, 겉불꽃에 집어넣었을 때, 요런 반응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구리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가 됐고, 근데 이 산소가 환원됐다라는 걸 제대로 설명을 못 했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자, 이 산화구리는 금속이랑 비금속 결합했죠? 금속, 비금속 결합하면 뭐라고요? 이온 결합 물질. 그러면은 금속 원소가 양이온 됐고요.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 된다라고 공부했죠, 그렇죠?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잖아,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구리 이온이 될 때, 양이온 될 때는요, 전자를 얻어요, 잃어요? 전자를 잃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를 잃었다라고 해서 환원인 거죠, 그렇죠? 네, 산소랑 결합한 게 아니라 사실 산소랑 결합하는 순간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환원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반대쪽 산소는요, 산화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얻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산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자가 얘가 잃어버렸죠? 그렇죠? 어디 갔어? 얘가 잃어버렸죠? 얘가 얻어왔죠? 그래서 전자는 누구한테서 누구한테로 이동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전자는 구리에서 산소로 이동했습니다. 전자의 이동도 같이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얘 몇 개가 반응할 때 전자 몇 개가 이동했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참고로 구리 원자 한 개가 산화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됐을 때 있죠. 이때 전자 몇 개 잃어버린 거예요? 2개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구리 원자 한 개당 전자 몇 개 이동했습니다. 2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몇 개 반응할 때 몇 개 이동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로 설명하기 힘들었던 산화환원 반응 깔끔하게 설명 가능하고요. 산소가 없는 것들도 싹 다 설명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나트륨과 염소의 반응에서 자,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것도 이제 산화하는 반응 설명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산소도 없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돼? 똑같지. 뭐 장난 아니었죠? 자,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이죠. 얘가 양이온 됐고요. 얘가 음이온 된 거죠. 그렇죠? 양이온 되는 놈들이 전자를 잃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 되면서 전자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됐으니까 얘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적었어? 전자 잃었는데 왜 환원이야? 너 뭐하고 있어? 멍청하게. 왜 얘기 안 했어? 자, 다시 구리는 전자 잃었죠? 전자 잃는 게 산화죠. 얘가 환원이고. 실수. 예. 정신 나갔나 봐. 뭐하고 있어 지금. 자, 나트륨이 양이온 됐죠? 전자 잃어버렸죠? 전자 잃어버렸으니까 산화. 그리고 염소가 염화 이온 되면서 전자 얻어왔죠? 전자 얻어왔으면 뭐라고요? 환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산화는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전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산화하는 반응들을 설명할 수 있긴 한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금속과 양이온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한번 잘 정리하고 갈게요. 자, 금속과 양이온의 반응이 뭐냐면은 간단해. 내가 양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다가 금속을 집어 넣어가지고 화학 반응을 시킬 거다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뭐에 넣을 거냐면요.
자, 구리를요,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면요, 질산, 은, 수용액이 들어가 있는 곳에 집어넣을 거다, 이란 말이었죠. 그러면은, 이때 누가 산화되었고, 누가 환원되었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수용액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요거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산, 은, 수용액이 무슨 놈인지도 알아야겠죠? 참고로 질산 이온과 은 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이라는 소리입니다. 질산 이온은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NO3 마이너스 이렇게 생겨먹고요. 은 이온 있죠? 얘 어떻게 생겨먹었냐? AG 플러스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녹아있는 수용액이다 이런 말이야. 질산, 은, 수용액이겠죠? 근데 거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 구리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미리 스포 하나 하자면요. 이거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산화하는 반응이라는 말은 누가 산소를 얻고 잃었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전자를 잃고 얻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거. 이 반응에서 물과 이온은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 보통 그렇게 나와. 물과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괄호 쳐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조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조건이 안 나와 있을지라도요, 그냥 물과 이온을 반응시키는 것은요, 안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있죠?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죠? 반응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놈들을 뭐라 그런다? 구경꾼 이온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산 이온, 구경꾼 이온, 이온, 물 반응에 참여하지 않음.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버리라 이런 말이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반면에 그럼 누가 반응에 참여했냐? 얘가 실제로 반응에 참여를 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놈들을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알자 이온이라고 읽는 겁니다. 여기서는 은이온이 알자 이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구리랑 은이온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봐. 야, 구리 있죠? 얘가 전자를 얻을 수 있니? 너는 구리가 전자를 얻어와가지고요, 이렇게 음이온 될 수가 있니? 얘는 금속이잖아. 우리 배웠잖아.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지, 얻지는 않지. 그쵸?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잃어버리는 놈은 누구다? 구리다.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를 잃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산화라고 불렀죠? 자, 그럼 누군가가 전자를 잃었으면 누군가는 전자를 얻어와야겠죠? 즉, 이온이었던 놈이 원자 상태로 돌아오면서 전자 얻었죠? 우리가 뭐 됐다? 환원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자, 금속과 양이온의 반응에서 자, 누가 산화되나요? 금속이 산화되는 겁니다. 누가 환원되나요? 수용액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이온이 환원되는 겁니다. 이걸 일단 머릿속에 박아 넣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전체 반응 한번 식으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따로따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렇죠? 복잡하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산화 반응 한번 먼저 세워볼게요. 자, 누가 산화돼요? 구리가 산화되죠? 자, 구리가 산화될 때 Cu가 산화되는데, 자,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립니다. 선생님, 왜 구리는 전자 두 개 잃어버리나요? 암깁니다. 오케이? 놀랍게도,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은 금속과 양이온의 반응에서 얘가 산화돼가지고 플러스 몇 자리든지를 그럼 다 외워야 된다는 소린가요? 네,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말로는요, 이렇게 설명했지만 어차피 완전 간단한 거 아십니까? 자, 적어 놓으세요. 자, 금속과 양이온을 반응시키는 실험 있죠? 요 반응에서 금속 이온의 전하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요?
플러스 1가로 주어지는 놈들은요, 수소 이온이랑 은 이온밖에 없거든요.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나트륨도 플러스 1가 이온 되고요. 칼륨도 플러스 1가 이온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놈들 있죠? 뭐라고 불렀어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알칼리 금속 반응성이 개 크기 때문에요. 이런 실험 하지 않습니다. 알칼리 금속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네들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는 얘네들밖에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쟤네들만 잘 알고 있으면 돼. 뭐 물론 알칼리 금속 플러스 1가라고 하는 거는 뭐 암기하면 좋고요. 그리고 기본이죠. 알칼리 금속들은 원자과 전자 한 개라서 전자 한 개만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들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플러스 3가가 될 수 있는 놈들 있죠. 한 놈밖에 없어요. 누구요? 알루미늄. 뭐 물론 간혹가다 철도 플러스 3가로 뭐 주어질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잘 안 줘. 그렇죠? 보통 얘를 많이 주지.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3가가 되는 알루미늄. 그럼 나머지는요, 선생님? 눈치 싸그리다 플러스 2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오든 당황하지 마세요. 그렇죠? 납이죠? 그렇죠? 플러스 2입니다. 그렇죠? 구리요? 플러스 2예요. 그렇죠? 주석이요? 플러스 2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주어지더라도요. 그냥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끝입니다. 암기도 쉽죠? 그렇죠? 설마 세계 못 외우는 인간들 없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얘는 플러스 2가 양이온 되고요. 전자 2개 잃어버렸다라는 걸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참고로 요 영어 단어 E 있죠? E. 그쵸? 얘는 일렉트론. 전자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E라고 붙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음자를 띄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 그쵸? 이제 한 70살 된 거야. 그쵸? 그러면 머리카락이 뭐 빠져가지고 2올밖에 안 남았겠죠. 그쵸? 자, 근데 그 두 가닥 머리카락조차 빠져버린 거예요. 그쵸? 그럼 이렇게 적을 거 아니냐. 그쵸? 뭐 또는 뭐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 2개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리가 전자 2개로 잃어버리고 분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식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화관 반응식도 마찬가지로 작성해 볼게요. 자, 은이요. 어떻게 돼요? 플러스 1가 양이온이니까 얘는 전자 1개를 얻어가지고 뭐가 된다? 원자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자, 내가 만약에 2,000원을 잃어버렸어. 누군가는 2,000원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전자를 2개 잃어버렸어요. 누군가는 2개를 얻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전자개수랑 얻은 전자개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 식에는요. 앞에 개수를요. 2배로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잃어버린 전자개수랑 얻은 전자개수를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요거 2개를요 합쳐가지고요 뭘 얻었냐면요 전체 반응식을 얻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합쳐요? 등호. 수학에서 만약에 식이 2개가 있잖아. 이거 합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 그럼 좌변에 누구 있어? A, B, C 있고 우변에 C, D, E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누가 날라가? C가 날라가고 A 플러스 B는 D 플러스 E가 남듯이 자, 화학에서 등호는요 방향표랑 똑같은 겁니다. 화살표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살표가 등호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화살표 좌변에 있는 놈들 더해 주시고요. 화살표 우변에 있는 놈들 싹 다 더한 다음에 같은 놈 그냥 싹 다 날리면 됩니다. 그럼 좌변에 있는 놈들 싹 다 더해볼까요? 얘네 3개 있죠, 그렇죠? 자, 우변에 있는 놈 싹 다 더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양변에서 똑같이 있는 누구요? 전자가 날아가고 나머지만 남은 걸 그냥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구리 원자 1개랑 은 이온 2개가 반응하여
뭐가 만들어집니다? 구리 이온 한 개랑 은 원자 한 개가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요런 용어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아있죠? 이온 상태니까. 근데 이온 상태였다가 전자를 얻는 순간 뭐가 돼요? 원자가 되죠? 근데 얘가 어떤 원자야? 금속 원자죠? 네, 금속 같은 거 물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그러니까 물 속에 녹아있지 못하고 얘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석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녹아있던 물질이 고체 상태로 빠져나오는 현상, 석출. 그래서 은이 석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어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반응식 적을 수 있고 누가 산화됐는지 누가 환원됐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거 한 개 반응할 때 전자 몇 개 이동하느냐. 구리 원자 한 개 반응할 때마다 전자 몇 개 이동했어요? 2개 이동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전자 이동 같은 거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첫 번째, 이 수용액의 색깔 변화. 이런 거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참고로요. 자, 이 구리 이온 있죠? 이 구리 이온이 물에 녹아 들어가잖아? 수용액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요,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구리를 제외한 나머지 놈들 있죠? 그냥 색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일부 금속 원소들은 색깔이 있긴 한데, 솔직히 구리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은, 이온, 이거 색이 없죠? 투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투명한 색이었는데 구리 이온이 만들어지니까 점차 푸르게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리는요, 색깔을요,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수한 구리 무슨 색이라고요? 붉은색이라고 했죠? 얘가 산소 얻어가지고 산화구리 되면 무슨 색이라고 했죠? 검은색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전자 2개 잃어버리고 이온된 다음에 수용액에 녹으면 뭐 된다고요? 푸른색, 파란색 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색깔 잘 암기해주세요. 구리.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물어보는 거. 수용액 속에 들어가 있는 양이온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요거 물어보거든요. 네, 간단합니다. 자, 화학 반응식 보세요. 화학 반응식에서 이 개수 있죠? 개수는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누가 이온이죠? 네, 이온의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온을 찾아야지. 당연히 플러스 붙어 있는 게 이온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는 양 이온이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요, 양 이온이 몇 개가 있죠? 앞에 1 생략되어 있죠? 1개가 있죠? 네, 그래서 2대1 반응이죠. 얘 2개 사라질 때마다 1개 만들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양 이온 개수는 뭐 하게 된다? 점차 감소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양 이온 개수가 감소는 하지만 수용액 안에 들어가 있는 플러스의 전체 전하량은 보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Ag 플러스가 4개 있었다라고 합시다.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구리 1개를 집어넣잖아?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가 2개 사라질 때 얘는 1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g 플러스가 원래는 4개였지만 여기서 2개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 여기 Cu2 플러스가 하나 박히는 거죠. 그렇죠? 야, 근데 여기 플러스 1짜리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총 전하량이 얼마예요? 플러스 4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 1짜리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 플러스 2짜리가 1개 있으니까 이온 수는 줄어들었을지라도요, 총 전하량은 얼마예요? 3입니다. 고정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냥 구리를 1개 더 집어넣어도 결과는 어때? 똑같죠?
은 이온 2개 사라질 때 구리 이온 1개가 만들어지니까 이온수는 감소할지라도 전체 전하량은 보존입니다. 참고로 이거 이따가 잘 써먹을 거니까 지금 잘 알아두세요. 아, 양이온의 총 전하량은 일정하다라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 음이온이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일정하다,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럼 양이온의 총 전하량도 일정하다. 그럼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하잖아. 근데 이게 일정하잖아. 그럼 양이온의 총 전하량 플러스 4도 뭐 해야 된다? 얘도 같이 일정해 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이온의 총 전하량 보존된다. 전하량 보존 법칙 따르고 있다. 라는 거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이따가 이 총 전하량 유지된다라고 화학 반응식 미지수로 정해버려가지고 막 풀 겁니다. 그렇죠? 양이온 수 변화 감소한다. 그래서 이건 기본이고요. 그렇죠? 얘네들은 기본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만약에 단 원자량은 은이 구리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파생적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집어넣은 이 구리판 있죠? 이 구리판의 질량은요, 증가하냐, 감소하냐, 일정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죠? 자, 구리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구리 원자 한 개가 뭐 되면서 산화가 되면서 구리 2+가 되죠? 걔가 어디로 들어가요? 수용액 안으로 들어가죠. 대신 수용액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은 이온 2개가 뭘 하면서 전자 2개를 얻으면서 이 구리판에 이런 식으로 달라붙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수용액 안에 들어있던 놈이 이렇게 구리판에 환원되면서 달라붙는 겁니다. 이 금속 표면에서 전자를 잃어버리고 금속 표면에서 전자를 얻는 거예요. 참고로.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야, 누가 더 무거워요? 은이 더 무겁습니다. 나와 있죠? 참고로 원자량이 뭐냐? 가끔가다 이거 물어보는 인간들 있죠? 네, 원자 한 개의 질량이에요. 원자의 질량, 원자 한 개의 질량. 야, 그러면은 은이 더 무겁잖아? 그러면은 가벼운 거 한 개 빠져나갈 때 무거운 거 2개 달라붙고 있잖아. 그쵸? 네. 50짜리 한 개 빠져나갔는데 100짜리 2개 달라붙었어. 그럼 당연히 질량 뭐 하게 돼? 증가하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구리판의 질량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쵸? 네,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이런 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쵸? 야, 그러면은 구리판의 질량이 증가했어. 야, 그러면 수용액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니? 장난하나. 한쪽이 증가해서 한쪽 감소해야지. 질량 보존해야 되는데, 그렇죠? 수용액 입장에서 보면은요, 무거운 거 2개가 빠져나갔죠? 근데 가벼운 거 1개가 들어왔죠? 그래서 수용액의 질량은요, 감소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부피 있죠?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수용액의 부피는 거의 일정이에요. 이거 이온 몇 개 빠져나가고 이온 몇 개 들어온다고 해서 부피에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수용액은요, 질량보다도요, 뭘 많이 물어보냐면요,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 지금 뭐 했어? 감소했죠? 근데 밀도가 뭐야? 부피분의 질량 아니야. 근데 부피는 변하지 않았잖아. 그러면은 이 수용액의 밀도가 역시 뭐하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질량 감소, 밀도 감소.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반응 안에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려운 거야. 금속과 양이온 반응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어렵다라고 해서 뭐 할 거야? 그럼 공부해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예시 하나만 더 하면서 나머지는 뭐 비슷한 맥락이니까 예시 하나만 더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중간에 있는
알루미늄과 그 다음에 염화 구리의 반응 한번 볼까요? 그렇죠? 자, 똑같은 건데 이것만 바꾸는 거야. 내가 넣어주는 금속 바꾸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온 바꾸고 끝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차근차근히 한번 넣읍시다. 자, 여기다가 알루미늄 넣는데요. 어디에? 염화 구리 수용액이 있는데. 자, 그럼 염화구리라고 하면은요, 염화 이온과 구리 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누가 산화되어 있나요? 내가 넣어주는 금속이 산화되죠. 자, 알루미늄이 산화가 됩니다. 전자 잃어버리겠죠? 몇 개 잃어버려요? 3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알루미늄 3+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자, 누가 환원돼요? 수용액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이온이 환원되죠. 왜요? 어차피 물과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무시합니다. 쟤네들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구리 이온이요. 전자 2개를 얻어서 구리 원자가 됐겠죠? 그쵸?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얻은 전자 개수랑 잃은 전자 개수랑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나머지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개수만 건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쵸? 그래서 자, 이거를요, 똑같이 맞춰주려면 당연히 최소 공배수로 맞춰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의 식에다는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식에다가는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2개의 알루미늄 이온이 되면서 전자 6개를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3개의 구리 이온이 6개의 전자를 얻어서 3개의 구리 원자가 된다라고 반응식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개 합치면은 뭐 얻을 수 있어요? 전체 반응식 얻을 수 있죠. 전체 반응식 완성할 때 누구 날라가요? 좌변에 있는 전자 6개랑 우변에 있는 전자 6개 날라가겠죠. 똑같이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적어보도록 할까요? 2개의 알루미늄이랑 3개의 구리 이온이랑 반응해서 2개의 알루미늄 이온과 3개의 구리 원자가 만들어진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알루미늄이 산화돼서 알루미늄 이온 됐고 구리 이온이 환원돼가지고 구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일단 기본적인 누가 산화되었는지 누가 환원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용액의 색깔 변화. 자, 구리 이온이 원래 들어가 있었어요. 구리 이온 들어가 있는 순간 내가 뭐라고 했죠? 푸른색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 푸른색이 점차 뭐 하겠어? 사라지겠죠. 그렇죠? 네, 구리 이온 사라지고 대신 알루미늄 이온이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용액의 색깔 변화. 푸른색이 점차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양이온 개수 변화. 자, 화학 반응식을 보든가 전하량 보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일단 보시면은요, 지금 반응 전에는 이온이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반응하고 나서 이온이 이제 몇 개가 됐죠? 이제 2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 개수가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구리가 이런 식으로요, 4개 있다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지금 총 전하량이 얼마예요? 플러스 8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알루미늄이 2개 들어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죠. 자, 근데 플러스 총 전하량 플러스 8 맞춰줘야겠죠? 그럼 구리 이온은 몇 개가 필요해? 1개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3개 사라질 때 지금 2개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온수 감소하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당연히 음이온 개수에는 변화가 없고요. 네, 양이온 개수는 감소했는데 음이온 개수는 일정하니까
전체 이온수 역시 뭐하게 된다?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전체 이온 개수가 양이온 개수 플러스 음이온 개수잖아. 근데 양이온 개수는 감소했는데 음이온 개수는 일정하잖아. 감소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렇죠? 그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할까? 저기 46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거 있죠? 걔는요 조금 특이하니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걔도 뭐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만 봤냐면요, 양이온이 다 금속인 애들만 봤죠. 보통 양이온은 금속 원소가 되니까. 하지만 금속 원소가 아닌데도 양이온 될 수 있는 놈 있죠. 그게 누구냐? 수소이온이죠. 그렇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뭐가 있냐면요, 묽은 염산이라고 하는 놈이 있거든요. 어차피 뒤에서 산염기할 때 다시 하긴 할 거지만 지금 알고 계십시오. 자, 묽은 염산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염화수소라고 하는 놈이 있죠.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그 수용액을요 우리가 염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HCl은요 공유결합 물질인데,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이렇게 할로젠이랑 수소랑 결합하는 놈들 있죠. 이런 애들을요 애시드, 산이라고 부르고요. 물에 녹잖아. 그럼 이온으로 뽀개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물 속에서 이온으로 뽀개지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 공유결합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토너과학 1에서 배웠죠. 그렇죠? 네. 뭐 물론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에. 자,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면요, 아연판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우리가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전체 반응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가 넣어주는 금속이 산화가 되겠죠? 아연이 산화될 때 뭐예요? 2 플러스죠.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전자 몇 개 잃어버린다? 2개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잃어버린 전자 2개 맞춰주기 위해서 수소이온 2개랑 전자 2개랑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차이점이야. 아니, 선생님, 얘들은 다 이렇게 적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금속은요, 원자 상태로 존재가 가능해요.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방식 때문에. 그리고 비활성 기체 같은 놈들 있죠? 얘네들도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 근데 금속이랑 이런 비활성 기체들을 제외하면요,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안정해서.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금속 아니죠? 비활성 기체 아니죠?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놈이니까 수소는 이원자 분자 H2라고 적는 게 나머지들과의 차이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잘 알아두세요. 나머지 다 똑같은데 얘는 분자 H2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반응식 작성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연과 수소 이온 2개가 반응해서 아연 이온과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때 이온수 보이시죠? 아, 처음에 몇 개였다가 2개였다가 이제 1개 했죠. 네, 이온수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얘 같은 놈들은 구리에 질산은 수역에다 구리 넣었을 때는 빠져나가는 놈의 질량과 달라붙는 놈들의 질량을 비교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아연판을요, 묽은 염산에 집어넣었을 때 아연이 이온되면서 빠져나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 수소 원자가 이렇게 달라붙는 것이 아니잖아. 수소는 지들끼리 결합해가지고 뭐가 되고요? 수소 기체가 돼가지고요. 수용액을 뭐하게 된다? 탈출하겠죠. 그렇죠? 무조건 금속판의 질량은 감소하겠죠.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금속판의 질량은 당연히 감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수소 기체는 달라붙지 않고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잘 정리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금속과 양이온의 반응을요 판단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47페이지에 있는 대표 자료 6번, 7번, 8번이죠. 예,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한번 요 과정을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안 되잖아? 다시 한번 강의 돌려서 보세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히 본인 스스로 한번 채워보고 한번 나한테 보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예, 확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금속과 양면의 반응이 있죠. 예, 아까 말했죠? 예,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 우리가 문제 몇 가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교재 뒤로 넘어가서 52페이지 내용이 있죠? 예. 52페이지에 있는 10번, 11번 있죠? 대표 자료. 그거 한번 같이 보면서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나 한번 보세요. 그렇죠? 자, 10번부터 먼저 볼까요? 대표 자료. 자, 그림은 금속 X 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다가 금속 Y랑 Z를 순서대로 넣었을 때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금속 양이온만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금속 X, Y, Z의 이온을 각각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라고 했을 때 요 X, Y, Z가 몇 대 몇 대 몇인지 구하세요. 단 X부터 Z는 이미 원소 기호이고 물과 반응하지 않으면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아까 말했죠? 이런 식으로 문장 주어진다고. 근데 X부터 Z는요 3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참고로 금속 원소가 가질 수 있는 전하는요 플러스 1, 2, 3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X부터 Z까지가 3 이하의 자연수다라는 말이 안 주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지금 첫 번째 모형 보시면요. X 이온이 지금 몇 개 있냐면은요. 6개가 존재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내가 금속 Y를 집어넣었더니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있었던 양이온이 환원되면서 원자로 돌아간 거고요. 여기 대신 Y 이온이 3개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Z 금속을 넣어가지고요. 마찬가지로 반응이 일어났겠죠. 얘가 산화됐고 얘가 환원됐겠죠. 그래서 산화돼가지고 얘가 이온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용액 안으로 들어왔고요. 예, Y 이온은 환원돼서 사라졌겠죠. 근데 얘가 몇 개가 생겼냐? 2개가 생긴 겁니다. 이때 X가 1, 2, 3 중에 얼마고 Y도 1, 2, 3 중 얼마고 Z도 1, 2, 3 중 얼마인지 계산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기억나?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이게 전하량이 내가 보존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자, 그러면요, 지금 플러스 X짜리가 지금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죠? 그러면은 얘의 총 전하량이 있죠? 양이온의 총 전하량 얼마다? 플러스 6X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잖아. 얘는 플러스 3I고 얘는 플러스 2G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총 전하량이 뭐 해야 된다? 보존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왜? 음이온이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음이온의 총 전하량 일정하다. 그럼 양이온의 총 전하량도 일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X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는 당연히 1, Y가 2, Z가 3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1대 2대 3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말인지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풀었어? 총 전하량 보존되고 있다. 양이온의 총 전하량은 일정하다라고 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10번은 그냥 워밍업 수준이고 그렇죠? 1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1번이 본격적인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금속 A부터 C에 산화하는 반응 실험인데요. 실험 과정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총 6N개의 양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 C를요 3N개만큼 넣어가지고 반응을 시킨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C를요 N개만큼 추가하여 반응을 시킨대요. 그랬더니 실험 결과에 가 과정 후에 A 플러스는 모두 환원되었고 양이온 개수의 B는 B2 플러스 대 CN 플러스가 1대 2로 존재했대요. 그리고 가랑 가에서 넣어준 C는 모두 반응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하기 전에 한번 어떤 이온이 몇 개 들어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응하기 전에는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A 플러스랑 B2 플러스가 있었는데,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합쳐서 6n개야. 그럼 얘가 몇 n개, 얘가 몇 n개 있는지 내가 알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한 놈 뭘로 둔다? 미지수로 두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x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더해서 6n개가 되니까 b2 플러스는 6 마이너스 x개만큼 있어야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미지수를 이렇게 두자고. 자, 근데 지금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는다고요? 지금 C를요, 3n개만큼 넣었는데 문제 조건 봐봐. 문제 조건에서 A 플러스는 모두 환원됐다라고 했잖아. 그럼 남아있지 않다는 소리고요. 넣어준 C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했으므로 그럼 이 3n개가 전부 다 산화돼가지고요. CN 플러스가 3n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전부 다 반응했으니까 당연히 C가 산화됐겠지. 그러면은 N 플러스 3n개 만들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얘랑 얘가 몇 대면 가 과정 이후에 1대 2라고 했으므로 얘는 얼마 있다? 1.5n개만큼 있지 않겠니? 그죠? 당연한 거잖아. 그죠? 자, 이제 이거 가지고요. 이 n이 얼마고요? 그리고 요 x가 얼마만큼 있었겠냐?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뻔한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거 풀 때 뭘로 풀겠다? 총 전하량, 양이온의 총 전하량이 보존된다라고 풀어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양이온의 총 전하량 계산 한번 해보자고. 식으로 표현해보자고. 자, 지금 이거 플러스 1짜리 x만큼 있죠?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이만큼.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플러스 2짜리가 이만큼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 가지고 있는 총 전하량은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니? 요게 A가 가지고 있는 총 전하량, 얘가 B가 가지고 있는 총 전하량이에요. 그렇죠? 두 개를 더한 만큼이겠죠? 양의 총 전하량.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총전하량 보존되는데 여기서 총전하량 플러스 2짜리 1.5n개 있다. 그러면 곱하면 얼마죠? 3n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n 곱하기 3n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자,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은 요것은 12n-x고요. 얘는요, 그냥 이대로 냅둡시다. 그냥 귀찮으니까 어차피 묶을 필요 없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아니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연립방정식을 해결을 못 하잖아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문제에는 숨겨진 식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이 n 있죠? n. 이 n. 이게 0.1, 1.5 이런 거 가능하냐? 마이너스 1 이런 거 가능하냐? 안 된다고요. 왜요? 이 금속 이온의 전하량은요. 아까 말했죠?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아도요. 얘는 무조건 1 아니면 2 아니면 3입니다. 이거 셋 중 하나예요. 무조건. 오케이? 플러스 삭간을 가지고 있는 금속 양이온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면 돼?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고 얘는 1, 2, 3 중 하나니까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예, 소거법으로 안 되는 거 싹 다 날리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만약 첫 번째 n이 1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다가 1 집어넣으면요 12n-x는 6n 되고요. 따라서 x가 6n 되죠. 선생님 6n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집어넣어봐. 그럼 B2 플러스가 0이라는 소리잖아. 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탈락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자, n에다가 2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12n-x가 여기서는 9n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x는 얼마가 나와요? 3n 나오면서 3n, 3n 들어있다. 이거 오케이.
자, 근데 n이 그러면은 3이면 안 됩니까, 선생님? 네, 이것도 안 됩니다. 왜요? 12n-x가 여기다 3 때려 박으면은 12n 나오죠? 그럼 따라서 x가 얼마 나와요? 0이 나오죠? 그것도 역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뭐밖에 없다? n이 2인 경우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면은 x는 자동으로 얼마가 된다? 3n이 된다. 즉 반응하기 전에 a 플러스 3n개만큼 b 플러스도 똑같이 3n개만큼 들어가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게 그 1번과 2번의 정답이겠죠? 요거는 2. 3n, 3n 들어있었다. 반응 전에. 그렇죠? 자, 그럼 3번 해결해야죠. 나 과정 후에 B2 플러스랑 CN 플러스 개수 계산하시오. 자, 나 과정이 뭐죠? 여기다가 추가로 C를요, N만큼 더 집어넣은 거죠. 근데 전부 다 반응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C2 플러스가 얼마만큼 있어요? 4N만큼 있겠죠? 자, 그럼 B2 플러스 몇 개 있을까? 모르죠? 예, 미지수로 잡으십시오. 그렇죠? 자, 근데 뭐 해야 돼요? 양이온의 총 전하량은 보존돼야 된다. 지금 여기서 양이온의 총전하량이 얼마죠? 9n이죠? 그럼 양이온의 총전하량도 여기도 얼마가 돼야 되고요? 9n이 돼야 되고요. 이 플러스짜리가 y가 있으니까 2y 플러스 8가 얼마가 나와야 돼? 플러스 8n이 9n 나와야죠? 따라서 이항시키고 하면은요, y 얼마 나온다? 0.5n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나 과정이 끝난 다음에 B2 플러스 0.5n개랑 CN 플러스 4n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적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시죠? 예. 뭐 당연히 수능 문제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봐봐. 그렇죠? 나 지금 문제 어떻게 풀고 있어? 양이온의 총 전하량이 보존된다라고 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속이온의 전하량은 플러스 1, 2, 3 중에 하나다.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잘하면요, 나머지 문제도요, 똑같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53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 있죠? 대표자료 12번. 그렇죠? 그거 역시 당신들이 이거를 잘 공부했으면은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안 풀어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풀어 한번 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답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저한테 가져와서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한은요,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입니다. 오케이? 무슨 소리야? 하루에 안 되잖아. 도전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안 돼? 내일도 한번 해봐. 그렇죠? 자기 힘으로요. 어려운 거 풀어내가지고요. 그 맞추는 그 쾌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 개 어려운데 풀어낸 거야.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개쩔어. 나 어떻게 풀었지? 나 좀 쩌는데? 이런 감정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공부가 할 맛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계속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안 하고 뭐 포기하고 있을 거야? 그럼 어려운 문제 어떻게 풀 건데? 그렇죠? 한 번씩 해봐야지. 자,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저기 48페이지 있죠? 좀 심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것도 한번 같이 해보고 이제 마지막 주제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산화하는 반응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저기 48페이지의 내용,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간단해. 금속이 누가 더 반응성이 크냐, 누가 더 이온이 잘 되냐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를요, 금속의 반응성 또는 이온화 경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참고로 지금 여름방학 때는 이거 외울 필요 없거든요. 근데 혹시 학교 가서 선생님이 알려주잖아? 그러면은 외우십시오. 그렇죠? 자, 순서는요, 칼카나마. 우리 원소기호 외울 때, 주기율표 외울 때처럼 4개씩 끊어서 한번 읽어주세요. 칼카나마. 그 다음에 알아철니. 그 다음 수구. 그리고 수은, 백, 금 순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어서 4개씩. 칼카나마, 아라철니, 준합수구, 수은백금. 이렇게 암기해주면 되는데, 선생님, 이 금속 아닌데요? 물론 금속이 아닌데, 수소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돼가지고요. 그냥 같이 낑겨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온화 경향, 누가 더 이온이 잘 되는지, 더 안 되는지를 순서대로 표현한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자,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요, 뭐가 잘 되냐? 이온이 잘 됩니다. 반응성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원소일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리고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은 산화되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다. 그리고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말은요,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선생님, 이걸 도대체 저희가 왜 알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잖아.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반응성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구리 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이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넣으면은 반응이 일어날까? 두 번째, 내가 여기다가 은을 넣으면은 반응이 일어날까? 이것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참고로 마그네슘 넣잖아. 반응 진행됩니다. 근데 은 넣잖아. 반응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양 이온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집어넣잖아. 그럼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들어가 있는 이온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집어넣잖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생각해봐. 마그네슘 입장에서 봐봐. 야, 마그네슘이랑 구리 중에 누가 더 이온 잘 돼? 마그네슘이 훨씬 이온 잘 되잖아. 근데 나는 원자인데 쟤는 이온이야. 괘씸한 거야. 내가 더 이온이 잘 되는데? 해가지고 얘가 전자 잃어버리고 얘가 잃어버린 전자를 얘가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응이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은을 집어넣는다. 그럼 이런 거지. 구리랑 은 중에 누가 더 이온 잘 돼? 구리가 더 이온 잘 돼. 근데 이미 구리가 이온 상태야. 그럼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토대로 금속과 양이온이 반응을 할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정리. 양이온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넣으면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는 소리고요. 만약 양이온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 집어넣잖아. 반응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반응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사실 원래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외울 필요가 없냐? 우리는 이제부터 반응을 보고요. 누가 더 반응성이 큰지 작은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9번을 통해서 한번 우리 공부해 볼 거예요. 밑에 대표되는 9번. 같이 한번 봅시다. 다음은 금속 A랑 B랑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 실험인데요. 실험 과정 및 결과 봅시다. 금속 A를 묽은 염소에 담갔더니 기체가 발생했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이거부터 먼저 정리할까요? 묽은 염소 안에 뭐 있어요? H 플러스 수소가 있죠?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데요? A를 집어넣는데 그랬더니 기체가 발생했대. 수소기체 말하는 거겠죠? 이게 실험 가의 결과고요. 그 다음에 실험 나에서는요 무슨 짓을 했대요? 황산 구리 수용액. 그러면 여기에 황산 이온이랑 구리 이온이 들어가 있었던 소리겠죠? 여기에 누구를 집어넣어 봤더니 A를 집어넣어 봤더니요 수용액 밀도 감소했대요. 이게 나 실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험 다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지금 A 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다가 근데 문제 조건에 나와 있죠. A의 이온은 플러스 2가라고 나와 있죠. 네. 이렇게 A 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다가
누굴 집어넣었다? B를 집어넣더니 수용액 밀도 역시 감소했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1, 2, 3, 4 해결해 보라는 소리죠.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 H 플러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A를 넣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야, 여기 원래 H 플러스가 들어가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A를 집어넣죠. 근데 A는 플러스 몇 자리에? 2자리죠. 전체 전하량 뭐 돼야 돼? 보존돼야죠. 그럼 H 플러스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온 개수가 뭐 하게 돼요?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지금 내가 넣어주고 있는 놈의 전하량이 더 크잖아. 그럼 이온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내가 전하량이 작은 금속 집어넣잖아. 그럼 이온수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부터는 이제 이온수 판단하는데 3초컷 내십시오. 플러스 1짜리 들어가 있어? 근데 내가 플러스 2짜리를 집어넣고 있네? 이온수 감소. 오케이? 자연스러워야죠. 그렇죠? 만약에 플러스 2짜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내가 거기다가 플러스 3짜리를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이온수 감소해야죠. 역시. 그렇죠?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전하량 큰 거 집어넣으면 이온수는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이 전하량이 작은 금속을 집어넣는다. 그러면은요, 전하량이 보존되기 위해서 이온 개수는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1번 정답 이온수 감소입니다. 그렇죠? 2번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플러스 2죠? 내가 넣어주는 것도 뭐야? 플러스 2짜리죠. 그렇죠? 이온수 일정하겠네요. 그렇죠? 2번 일정. 자, 3번 A 원자 1개랑 구리 원자 1개 질량 비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내가 누구를 집어넣고 있어? A를요, 황산, 구리, 수용액에 집어넣고 있는데 이때 A는 뭐 돼요? 반응이 일어나잖아. 밀도가 감소했다라는 말은 반응이 일어났다는 소리죠? 그때 A 원자 1개가 떨어져 나간 대신에 구리 원자가 1개 달라붙잖아. 그렇죠? 야, 그러면은 수용액 입장에서 봐봐. 수용액 입장에서 보시면요. 밀도가 감소한 까닭은 질량이 감소해져죠. 야, 질량이 왜 감소했을까? 빠져나가는 놈이 더 무겁고 들어오는 놈이 더 가볍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리 원자 1개가 A 원자 1개보다 질량이 더 크겠네 라는 걸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 1개의 질량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원자량 구리가 A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4번에 B 이온 수용에다가 구리 넣으면요, B가 석출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라고요? B 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다가 구리를 집어넣으면 반응이 일어나겠니? 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얘보다 반응성이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죠? 야, 근데 첫 번째 실험 한번 생각해봐. 첫 번째 실험에서요, 반응이 진행됐죠? 반응이 진행됐다는 말은 내가 넣어주는 금속의 반응성이 더 크다라는 소리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반응이 진행됐다는 말, 내가 넣어주는 금속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반응성이 크다라는 소리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잖아. 그러면은 B는요, A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소리죠. 그럼 얘네 두 개 짬뽕 시켜봐. 두 개 짬뽕 시키면 B가 A보다 반응성 크고 A가 구리보다 반응성 크니까 B는 구리보다 반응성 크잖아. 야, 근데 아까 전에 반응이 일어나려면 뭐 했나고요? 내가 넣어주는 금속이 더 반응성이 커야 하는데 오히려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집어넣고 있죠. 이런 경우는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B가 석출된다. 틀렸습니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칼칼함, 알아차리 이딴 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지. 양이온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집어넣어야지 반응이 진행되고 반대의 경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지, 사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알려주면은 그때 가서 외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방학 중에는 굳이 할 필요 없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 잠깐 많이 했으니까 잠깐 끄는 다음에 우리 뒤에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나운 반응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잠깐 끄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